네, 안녕하세요. 자, 랜드스타의 김명환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지훈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슈톡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가장 이슈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시청자님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의 가장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박수 먼저. 네. 4선에 성공했습니다. 4선에. 사선 네. 6월 2일 날 오늘 아침 7시 45분에 나온 네. 기사입니다. 맞습니다. 아, 행복해 보입니다. 네. 이거 방송을 보시고 네. 다들 이렇게 손 다 이렇게 푸처인접 할 거예요. 같아요. 네. 자, 사선 성공 오세훈 서울시장. 자, 신통기획 고품질 임대주택 추진 탄력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오세훈 시장 연임, 신통기획, 모아타운, 상생주택 등에 대한 기존 사업 순환, 규제 완화보다는 자, 우선 시장에 안정적으로 지금 한다는 건데요. 지금 이 세 가지가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공약을 했고 추진도 했고 이미 결과도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일부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기사 내용 조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세훈 시장 연임 성공에 서울시 기존 주택 정책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신통기획입니다. 신통기획. 자,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민간재개발은 구역 지정하는 데만 네, 5년 이상 걸리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2년으로 줄여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아타운인데, 모아타운. 네. 모아타운은 사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생소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아 주택도 있고 모아 타운도 있는데 네. 되게 헷갈리실 텐데 저는 이게 이 사업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다들 신축 현장이 있으면 아무도 안 된다고. 저희도 지난번에 그렇죠. 방송을 했던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신축이 있어도 네.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나와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은요, 자, 오래된 건물과 신축 건물이 섞여 있어서 네. 아무래도 노후도나 아니면 동의율 때문에 이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공략한 게 바로 모아타운이에요. 맞아요. 이 주택의 이제 필지 소유자들한테 이제 모아주택에 대한 이제 범위를 좀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신통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지금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채워져야지만 신소통을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잖아요. 네. 근데 모아타운 좀 적다고 해요. 훨씬 더 노후도가 지금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50%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50%요? 네. 50%면 그러면 두 채 중에 한 채가 신축해도 된다. 네. 그 얘기입니까? 네. 정말 획기적인데요. 21년도에 신통이 나왔고요. 네. 22년도에 모아가 나왔습니다. 네. 23년도에는 또 다른 사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세훈표 재개발에 대한 이름표가 계속 붙으면서 네. 더 기간도 짧아지고 네. 훨씬 더 간소화된 네. 그런 사업지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한 게 주거정비지를 폐지시켰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주거정비지라는 게 엄청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네. 노후도며 아니면 건폐율이며 아니면 호수 밀도며 그런 모든 상황을 충족시켜야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주거정비지소 그 틀이 있었는데 그 틀을 없애버린 거예요. 모든 거에 초석을 만들어놨네요. 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임대주택까지도 오세훈이가 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이미지가 안 좋죠. 안 좋잖아요. 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도심 정 가운데 만들어지는 경우도 적고 네. 좀 소형 평수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낸 것 같아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섰다고 합니다. 1군 시공사들 그런 것처럼 이제 임대주택도 고품질로. 사실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딱 임대주택이 티가 나요. 네. 겉에서 티가 봐도. 나고 매번 임대주택을 뭐 지방이든 어디든 공급할 때마다 하자투성에다가 계속 뉴스에다가 때리니까 사실 언론도 그거에 한몫을 한 거예요. 네. 이미지가 안 좋다.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고품질로 한다고 하면은 네. 어쨌거나 자재도 좋은 거 쓸 써야 거고요. 되죠. 그리고 뭐 내장재도 사실상 좋은 거 쓸 테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뭐 아파트 신형 아파트 같은 데 보시면 자동으로 AI급으로 맞습니다. 다 지으니까 그런 식으로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은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저는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사실 임대주택이라는 건 누구 겁니까? 서울시 거잖아요. 맞아요.
서울시에서 본인들 거를 잘 지어놔요. 엄청 좋게 지었습니다. 일군 브랜드처럼 정말 퀄리티 좋은 생활을 주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거고요. 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이제 그 일반 분양으로 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그 임대주택을 관여를 하는 네. LH나 네. SH나 이런 데도 진짜 민간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어. 일반 시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조금 갔으면 좋겠어요. 저기 나와 있네요, 지금. 임대주택은 주거 품질이 떨어진다는 통념을 깰 수 있도록 네. 서울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한 주거 면적 있잖아요. 네네. 아까 제가 소형평도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 소형평수 면적을 1.5배로 늘리고요. 네. 최소한 3인, 4인 가구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네. 60제곱미터거든요. 사실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는 3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까 인테리어 말씀하셨잖아요. 1군 브랜드 인테리어. 1군 나와 있잖아요. 인테리어를 적용해서 공공분양 동호수, 동시공개 추첨 등을 도입해가지고 분양세대를 우선 배정할 관행을 탑한다고 합니다. 자, 5호 보고는 앞으로 서울의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짓겠다. 네. 자, 누구나 임대주택도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역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 전 대단합니다. 저 부러운데요. 서울에 주택이 1년에 2만 가구가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이 1년에 2만 가구가 됩니까? 안 되죠. 한 집에서 3개의 집이 더 필요해요.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1년에 2만 가구가 필요한 겁니다. 매년 부족. 매년 부족하죠. 이게 지금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재개발을 하지 못해가지고 축적되어 있는 이 잠재적인 수요자들이 지금 거의 20만 명의 청년들이 집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것 중에 가장 큰 게 재개발을 하면 부동산 시장에 폭등을 일으킨다거나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 다 싸잡아서 네. 투기꾼으로 몰고 네. 이래서 부정적인 거가 있지. 사실상 노후화가 진행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새로 만들어주는 게 재개발, 재건축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거주할 공간들도 만들어줘야죠. 그거를 다 투기,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규제 네. 이걸로 계속 꾹꾹 눌렸으니 당연히 터질만 하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을 지금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대표적인 거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 있고요. 네. 모아주택이 있습니다. 네. 과연 어느 지역이 될지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정말 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언제 될까요? 될까요? 언제 될까요? 여기 되나요? 네. 여기 맞아요. 되나요? 아니면 언제 되나요? 맞아요. 물론 지금 현재 신통이나 모아주택 말고 이외에 민간 재개발 구역 진행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 시내에. 맞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보다 더 비싼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아파트를 사죠, 그냥. 그렇죠. 그런 쪽은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관심 밖에 있는 분야고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어디냐면 앞으로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을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렇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자, 그런 지역을 좀 풀어주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한번 보겠습니다. 25개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작년에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네. 작년 연말에 1차 공모가 끝났고요. 21군데가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5차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네. 1차 때만 21군데 선정해서 25,000가구 공급한다고 합니다. 25,000가구. 25,000가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의 해소량은 일단 네, 충족을 시켜주고 충족시켜요. 5,000호가 남네요. 네, 남네요. 네. 보시면 25개구에서 이제 균형적인 발전을 개발 때문에 이제 25개구 한 구당 하나씩만 선정한다는 거거든요. 뭐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여러 개 구 중에서 지금 선정이 됐어요. 네. 이 지역들은 확실한 거죠. 확실하죠. 이게 이제 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앞당긴다 뿐이지 그 이후에 또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동의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도 지금 선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곳들이 여럿 있죠. 네. 사실 저희 전문가들처럼 이렇게 하루에 10시간을 부동산만 보고 있어요. 이거를 일주일, 한 달, 12달, 365일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저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대충 나와요.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잖아요, 지금. 전봇대라도 사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지역이 지금 재개발 지역이에요. 확실한 거죠. 내년엔 더 비싸죠. 오늘이 제일 쌉니다, 정말.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